퇴직금으로 무인 코인 세탁소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때 제 삶의 전부였던 명예로운 이름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 위에서 실패를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작은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이야기입니다. 63,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30년 넘게 한 기업에서 기술 관리자로 일하다가 얼마 전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늘 박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당시 손에 쥐게 된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 단둘이 오붓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사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니 텅 빈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정장을 꺼내 입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고,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북적이던 식당 풍경은 이제 TV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자꾸만 허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코인 세탁소 괜찮아요. 관리가 쉽고 수익도 꾸준하다니까요. 무인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달 2,300만 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퇴직 후 창업이라는 검색어를 쉼없이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려한 성공 사례와 그래프로 저를 현혹했습니다. 젊은 상담자는 요즘엔 사장님 연배분들이 더 꼼꼼하게 잘하세요. 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월 순이익 300만 원, 투자금 회수 기간 1년,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제 마음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지인도 정호 형님, 형님 성격이면 딱이네. 그냥 놔두면 돈이 알아서 굴러온다는데 뭐? 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영등포역 근처에 뽀송 세탁소라는 이름의 코인 세탁소를 오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제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 주말 오후 밀린 빨래를 들고 온 젊은 커플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찍힌 매출표를 보며 혼자 씩 웃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가게에 들러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은 손님이 흘린 세제 얼룩으로 미끄러웠고 건조기 필터는 금세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에 기계가 멈췄다는 전화가 오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가야 했고 고장난 동전 교환기는 손님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창업 초기니 이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가게 평점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제통이 비어 있었어요. 같은 불만 후기가 쌓여갔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CCTV로 텅 빈 가게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최신형 기기를 갖춘 대형 코인 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보다 2,000원이나 저렴했고 쾌적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가게 사진을 들여다보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매출이 고정비 120만 원, 임대료 90만 원, 관리비 30만 원도 차에 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퇴직금을 잃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때 제 명함이었던 박 부장님이라는 이름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를 반납하고 남은 세제와 물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조용히 텅 빈 가게를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정호야.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폐업 후 한 달, 저는 스스로를 가둬두었습니다. 혹시나 퇴직금 날린 이야기를 들을까봐 옛 동료들의 전화도 피했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당당했던 박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오후 2시 동네 마트 재고 정리 및 진열 보조.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물건을 나르는 일이 힘들었지만 땀 흘려 번 첫날 일당 5만 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받은 돈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 들린 꽃다발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 그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응원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무인이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무인 창업은 관리자의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보면 고객의 불만은 쌓이고 매출은 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모든 상담사는 최고의 수익률만 보여줍니다. 평균 매출에 현혹되지 말고 최악의 경우를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고정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셋째, 가족을 동반자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다 혼자 무너졌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부담은 제가 짊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트로 향하는 길에 아내가 싸준 따뜻한 도시락을 품에 안고 걷습니다. 그 온기가 제 하루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가족의 소중함은 그 어떤 퇴직금보다 값진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주 작은 걸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